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당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성원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내일 의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론 채택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네. 예.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또한 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 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자, 도대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그 법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씩. 네, 이제 아마 속보로 나오고 일단은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4월 중에 법안을 처리해서 하겠다, 예. 당론 채택했다. 이게 핵심 제목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결국 두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근거를 없애는 예. 형태의 법 개정을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196조 그리고 검찰청법에 있는 4조 단서 조항 중에서 이제 관련돼서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상당히 없애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수사권이 없다면 그러면 6대 범죄는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 예. 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중수청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서 공룡화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또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겠다. 예, 이 정도의 입장을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예.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법적 근거를 이미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맡길까는 다시 국민의힘하고 만나서 또 논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의 그 세 가지죠.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는 문제. 특히 그중에서 검찰한테는 말씀하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맡기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나머지 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맡는. 그게 1, 2, 3 해갖고서 세 개가 균형을 맞추는 걸로 긴 시간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건을 갖다가 갑자기 저렇게 확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제 이 문제하고 검찰이 당연히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서 반발하겠지. 이제 이거란 말이죠. 검찰하고 민주당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오다가 네. 이제 시행된 지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예. 결국은 수사권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들을 이제 1차적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는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경제범죄, 6대 중요범죄로 한정짓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이 1년 동안의 혹은 성과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또 바꾸는 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 기본적으로 검찰 측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1년 전에 합의로 통과된 그 안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수사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상황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약 한 달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법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좌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입장을 한 것인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보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의문이 듭니다. 항상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한 곳에서 떼어내거나 없애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권력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기존보다 어떤 면에서 낫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그 관계에 있어서 검찰은 이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 또는 다른 곳의 수사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걸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강론을 좀 봐야겠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인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혹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기소하는 걸로 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검수완박 얘기를 할 때는 이 보완 수사 요구권도 없앤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왔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수사지휘권은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없어진 상태에서 6대 범죄까지도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즉 검찰은 말 그대로 이제 공소청, 기소만 담당하는 곳으로 격화한다라는 취지가 이번에 당론 채택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그게 뭐 세계적인 트렌드다. 혹은 그러면 안 된다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사권, 기소권이 함께 감으로 인한 효율과 또 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함께 감으로 떨어짐으로 인한 또 권력의 분산과 또 소위 말하는 효율성 저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것이죠. 즉 기소할 사람들이 뭐가 증거인지를 알고 찾아내려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효율적인 수사가 돼서 범죄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은 그렇다 보면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과하게 하거나 수사를 해야 할 거를 안 해서 방해를 함으로써 기소가 안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네. 바로 수사권, 기소권이 한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해서 분리해야 되는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근데 사실은 기소와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이어야 하거든요. 이거를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수사권을 일단 박탈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법률가로서는 학계로서는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계에서 보자면 연구를 충분히 하고 저게 성공할 건지 아닐 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도 아직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여당은 이제 정부와 함께 반발할 거고 물론 검찰 조직도 반발하겠죠. 이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여러 가지 법상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건조정소위원회가 새롭게 이제 사보임을 통해 가지고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 안건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상의 네.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현재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면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지연될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법률안을 이제 국무회의로 보내가지고 공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역산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필리버스터가 길게 이루어지고 제때 종결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야 예. 법안이 의결이 되도록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검찰의 최근의 일련의 수사들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당연히 야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여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그것도 일부의 여론이고 전체적인 여론을 가다듬어 볼 만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만나갖고 뭔가 얘기를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또 검찰의 또 요청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드렸고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은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 갖고 국무회의로 넘어간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거부권을 좀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지금 태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될지 난 모르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난 떠날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 권한의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예. 또 그만큼 행사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정치적인 분수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보다도 아마 필리버스터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종결될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4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강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수사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이제 우리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그것이 과연 그런 중대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 범죄라고 하는 6대 범죄는 대형 참사 그리고 공정거래 경제 사건 그리고 부패 사건 같은 겁니다. 선거 사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6대 범죄의 특수성은 굉장히 강력한 피의자들,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혼란기 속에서 이러한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빠르게 이어져야만 이분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과연 2주 안에, 2, 3주 안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 힘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라고 하지만 그럼 그 여파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마지막에 어떤 무리한 일들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폐해를 갖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선 이 논의가 충실하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